자, 수도권 총선 전쟁에서 또 중요한 게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입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20대 총선 2015년 8월 시점에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21, 국민의힘 39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33%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반면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41%의 지지율, 국민의힘이 18%에 불과했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이 47%, 결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21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새누리당에 크게 못 미쳤는데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죠. 결론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게 20대 총선에 한정되는 샘플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대 총선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우리 조대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는 네. 그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견제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색이 많이 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대통령의 지지율과 탄력적으로 그 선거의 승패가 많이 좌우되는 편이고요. 네. 20대 총선은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20대 총선에 뭐 김무성 대표 옥새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박 5명이 단수 공천 받으니까 부산으로 그 1박 2일 잠적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죠. 파란을 일으켰죠. 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주에서 뭐 석권을 했었고요. 네. 아마 그래서 내년 총선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수도권 그 승패는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대현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면 20대 총선 결과의 좀 최근 상황이랑 비슷한 게 윤석열 현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30%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번 결과를 좀 반추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때도 2015년 지금 8월 여론조사를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네.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심은 이미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서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였냐면, 그때 이제 안철수 전 의원하고 같이 당을 같이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을 심판할 수 있을 만한 이 능력과 자질을 못 보여주니까 대거 당시에 그 무당청으로 민심이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예.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민심이 과연 그러면 공평하게 이 무당청이 양쪽 정당에 표를 나눠줄 표였냐, 예. 아니면 제가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무당청으로 빠져 있는 당이 이 최악과 차악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느 당으로 갈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 당시의 민심은 박근혜 정권 심판에 민심이 더 쏠려 있었듯이 네. 현재의 바닥 민심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수치를 바라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심판,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무당청 민심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도 사실은 야당에서 원래 있던 제1야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38석으로 약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제1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 공간을 지금 이미 민심이 파악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파악을 하고 이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신당 운동이 벌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수도권 30석 신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윤석열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간판을 걸고 열심히 뛰겠다, 총선의 영향력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국정운영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조기 레임덕에 빠지냐 굉장히 큰 기로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은 대통령이 소위 요즘 벌이고 있는 이념 논쟁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좀 불안감이 있고 악재라고 보는 건지 어떻게 분명한 태도를 못 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좀 재미를 봤어요. 예. 이거 잘못하면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져서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 할 때마다 사실은 지지층 결집하는 뭐 노조를 때린다든가 뭐 네.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해서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집하도록 우리가 대통령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뭉쳤는데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권은 아마 대통령실도 이 일어난 결과를 보고 많이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예, 판단을 해요. 예. 이게 보면 여론조사 수치를 뭐 자세하게 여기 얘기를 못하지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2배 이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실망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가 총선 앞두고 이게 비장의 카드로 이념 논쟁을 한번 던졌다고 보는데 결과가 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뭐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니 현재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회피하고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문제가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의도했던 지지층 결집에는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 통계를 좀 봤는데요. 일정 부분 효과는 좀 있었겠죠. 예. 왜냐하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뭐 그 지지율이 많이 낮았지만 예. 60대부터 70대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지지율이 좀 높아졌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념 문제는 아까 우리 조대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뜬금없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센터장님 말씀대로 아마 지지율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국민들에만 하더라도 애국가 부르고 그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을 해요. 그 순국선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그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처럼 뭐 1945년 8월 14일 전에 그 조국 강복을 위해서 네. 그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려고 이제 묵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역사를 배우는데 우리가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은 그때부터 배우는데 지금 그 역사를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온 인생을 아마 국민의힘에 상당히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인 나침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